솔직히 처음에는 이게 무슨 꿈인가 싶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우리 가게가 뉴스에 나오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눈을 떴습니다. LA의 아침은 언제나 그렇듯 햇살이 느긋하게 내리쬐고 어딘가에서 된장찌개 냄새가 은근하게 퍼져오는 날씨였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자막 한 줄이 저희 평범한 일상을 산산이 부숴버렸죠. 관세 폭탄 부활, 아시아 수입품 최대 2배 가격 인상. 바로 그 순간부터 평생을 지켜온 작은 가게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전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 한가운데 있는 마켓 8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작은 가게 하나가 겪은 소동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과 사람들, 그리고 한국 제품이 어떤 의미로 이들에게 다가갔는지까지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겁니다. 바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헤럴드 김입니다. 이곳 LA 코리아타운에서 마켓 8이라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나이는 이제 68이고요. 평생을 일하면서 살아왔죠. 미국에 온 지도 벌써 반세기가 지났네요.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은퇴 준비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마켓 8도 곧 정리하고 조용히 책이나 읽으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군요. 그날 아침 뉴스 자막을 본 순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10명, 20명, 30명 그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고 어떤 분은 아이를 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남자는 캠핑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무슨 이벤트라도 열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손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직 한국 물건 판다고 해서 왔어요. 소셜미디어에서 봤어요. 다른 데는 다 품절인데 여기만 남아 있다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게에 있던 라면이며 김이며 선크림 같은 제품들이 떠올랐어요. 생각보다 제법 많이 남아 있었죠. 예전부터 꾸준히 들여놓던 것들이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제 취향이 한국적이라 그런 것들을 골라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이야. 그 다음 날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죠. 줄은 아예 가게를 빙둘러서 인도까지 넘어갔습니다. 누군가는 새벽 4시부터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안 사면 진짜 큰일 나요. 다음 주면 가격 2배 된대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난리가 난 겁니다. 한국 제품을 포함한 아시아 수입품 가격이 전례 없이 치솟고 대형마트에서는 물건이 동나는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켓 8만큼은 여전히 한국 제품이 꽤 있었던 거죠. 아직 남아있던 물량, 그리고 예전부터 정리하지 않고 쌓아두었던 재고들 덕분이었습니다. 그걸 알아챈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고 그게 입소문을 타고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단순히 재수가 좋아서 손님이 몰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사람들이 단순히 싸서 사러 오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꼭 필요한 물건을 찾는 눈빛이었어요. 예를 들면 매주 빠짐없이 선크림을 사가는 백인 여성 손님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피부암 가족력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를 신중하게 고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국 선크림만큼 믿을 수 있는 제품이 없다고 했어요. 이거 없으면 바깥도 못 나가요. 이게 저한테는 방패 같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단지 팔려고 들여온 물건이 아니었더라고요.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꼭 필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 사연이 하나둘 쌓여가기 시작했어요. 김을 사러 오는 일본계 셰프, 매일 새벽에 커피 한 박스를 사가는 트럭 기사, 고양이 사료를 찾는 대학생까지. 사람들은 단순히 물건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이유, 사연, 그리고 한국 제품만이 줄 수 있는 안정감을 찾아온 거였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이제는 단순한 상점이 아닌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단지 재고를 팔고 은퇴하려던 가게 주인일 뿐이었지만 어느새 이곳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희망 같은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불안도 커졌습니다. 이 열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남은 물건이 다 떨어지면 과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용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세상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새벽부터 늘어선 줄은 이제 누가 먼저 왔는지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정도였고 경찰이 몇 번이나 출동해서 교통 정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북적이는데도 가게 안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선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고 나가곤 했습니다. 마치 여기가 마트가 아니라 병원 대기실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새치기를 했다고 한참을 다투던 두 여성이 있었어요. 제가 나서서 말리자 한 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결혼식이 한 달 남았는데 웨딩드레스 수입이 중단됐다는 거예요. 메이크업 제품도 다 품절이고요. 여기가 아니면 못 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한 소비 이상의 뭔가가 제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예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노트 한 권을 꺼내 이름, 나이, 구매한 물건, 그리고 그 이유를 적기 시작했죠. 그 기록은 금방 한 권을 넘어섰고 매대 뒤편에 작게 적어둔 사람들의 이유들은 점점 벽을 가득 채워갔습니다. 예를 들어 요시다 씨, 일본계 미국인으로 근처에서 조그만 스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어느 날 김 2박스를 한꺼번에 사갔어요. 이유를 묻자 말없이 김 한 장을 꺼내어 제게 보여주더군요. 원래 일본 김 썼는데 요즘 손님들이 이게 더 맛있다고 해서요. 부드럽고 짠맛이 덜해서 입에 착 붙어요. 요즘 우리 가게 인기 메뉴가 김으로 싼 유부초밥이에요. 자신은 일본 사람이지만 한국 식재료에서 느껴지는 진심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괜히 뭉클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분은 매번 김을 사갈 때마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해럴드 고맙습니다. 여기가 있어서 저희 가게도 계속 열 수 있어요. 또 다른 단골은 라울이라는 멕시코계 트럭 운전사였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타나 인스턴트 커피만 골라 사갔죠. 처음에는 그냥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커피가 잠시 품절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라울은 평소와 달리 가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차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돌아가더군요. 이튿날 제가 사정을 말했더니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커피를 마셔야 하루가 잘 풀려요. 이상하게 그 맛이 아니면 힘이 안 나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또 기억에 남는 손님은 몰리라는 20살 대학생이었어요. 고양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산 고양이 사료가 아니면 애들이 입도 안 된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진열대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한참을 서 있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좋아하던 제품이 다 떨어졌다는 거였어요. 이거 없으면 애들이 이틀은 안 먹어요. 진짜 걱정돼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창고를 뒤져 마지막 남은 한 개를 꺼내 몰리에게 건넸죠.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밝게 웃었는지 모릅니다. 고양이들 덕분에 처음 웃어보는 얼굴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정작 뉴스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열, 불만, 혼란만 계속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는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선크림 하나에 $50씩 받고 있었고 한국 화장품은 아예 입고 예정이 없다며 사재기 사태가 벌어졌죠. 하지만 우리 마켓8에서는 여전히 여기 남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어쩌면 이 작은 공간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잠시 숨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된 셈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물건만 잘 팔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물건을 사고 나서도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나가곤 했습니다. 그냥 여기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더군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야. 이 가게는 이제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 안에 담긴 한국 제품의 정성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됩니다.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한국의 삶을 전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며 마켓8은 마치 작지만 단단한 성처럼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해주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진열대에 제품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고 가게 안에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헤럴드는 고객들의 사연을 매일 기록하며 점점 더 이 작은 공간에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수는 없는 법이죠. 그리고 그 위기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손님들의 표정에 예전 같은 기대감이 없었고 계산대 앞에서는 속삭이듯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보였죠. 한참을 눈치만 보던 손님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가격이 오른 건가요? 헤럴드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재고가 거의 바닥을 보였고 새로 물건을 들여오려다 그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관세 유예 구간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이 주는 위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포함한 특정 아시아 국가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예고한 상황이었거든요. 공식 발표까지는 90일이 남았지만 그 90일이라는 시간은 수입업체나 유통업자들에겐 너무나 짧고 불확실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도 확실히 물건을 들여올 수 없었고 물류 창고에서는 이미 선적 보류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말은 유예지만 체감은 이미 폭탄이 터진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헤럴드가 거래하던 도매상조차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추가 주문 받기 어렵습니다. 세관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길어졌어요. 이미 항공 운임이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런 말만 반복될 뿐이었죠. 결국 마켓8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기존에 들여놨던 재고는 바닥을 보였고 어쩔 수 없이 일부 품목에 대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냉담했습니다. 여기도 결국 똑같네. 진심인 척하더니 결국 돈 벌려는 거 아니야? 마치 믿고 있던 사람이 등을 돌린 듯한 표정들. 한 단꼴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없이 가게를 나갔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마켓8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기마저 믿을 때가 아니네. 진짜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 등치는 거 아닌가요? 헤럴드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가게의 문을 닫을 수도 있었고 팔 수 없는 물건을 쥐고 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도 없었죠. 밤마다 장부를 보며 숫자에 머리를 싸맸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 겨우 결정을 내렸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했고 설사 안다고 해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당장 피부가 타들어가는데, 인생이 걸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고양이 사료가 없는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책감에 몸을 굽힌 채 헤럴드는 가게 한쪽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손님들의 사연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선크림, 요시다의 김, 라울의 커피, 몰리의 고양이 사료. 그 글들을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헤럴드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가격 때문에 이 가게를 찾은 게 아니었잖아. 그들이 이 물건을 필요로 했던 건 그 안에 담긴 삶의 일부 때문이었어. 그날 밤 그는 가게 문을 닫은 후 천천히 벽면의 사연 옆에 손글씨로 짧은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품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그 문장은 점점 늘어나 진열대 아래, 가격표 옆, 출입문 옆에까지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가게 안에 사연을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쓰고 사진도 붙이고 사연이 있는 손님들에게는 직접 허락을 받아 소개문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달라진 가게의 풍경에 처음 온 손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듣고 사연을 읽고 진열된 종이들을 지나가며 사람들은 다시 조용히 물건을 고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여기 박물관 같아요. 라고 말했고 다른 이는 이런 설명을 보니까 가격이 왜 올랐는지도 이해가 돼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가게에 온 제니퍼는 헤럴드에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 올 거예요. 이 가게는 저한테 그냥 가게가 아니니까요. 라울은 커피를 들고 가며 이렇게 덧붙였죠. 이거 한 잔이면 오늘도 달릴 수 있어요. 고마워요, 헤럴드. 그 말을 들은 순간 헤럴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또렷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건 그냥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한국의 삶, 한국이 준 정성과 신뢰를 전하는 일이야. 마켓 8은 이제 K 라이프 스타일을 전하는 작은 박물관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헤럴드는 가게 앞 간판 옆에 작은 팻말을 하나 달았습니다. 마켓 8 한국 삶의 박물관이라고 적힌 그 문구는 헤럴드의 마음이자 그 공간을 찾는 모든 이들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켓 8은 더 이상 동네 작은 가게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새로운 이름은 한국 삶의 박물관. 처음엔 헤럴드 본인도 어색하게 느껴졌던 그 말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가슴에 안겼습니다. 정든 선반 위엔 선크림과 김, 커피, 고양이 사료가 여전히 놓여 있었지만 그 옆엔 언제나 누군가의 이름과 이야기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하루는 아이 손을 잡은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진열대에 놓인 분홍색 김밥말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엄마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엄마가 어릴 때 도시락 싸서 학교 갈 때 쓰던 거야. 한국에서.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그 김밥말이를 품에 안았고 그 순간 헤럴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찡하게 울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의미였어요.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세대와 문화를 연결하는 공간. 가게 벽면에는 손님들의 사연뿐 아니라 한국의 골목길 사진, 오래된 요리책, 한글 자음 모양의 자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엔 할머니가 쓰던 양은 냄비, 다른 쪽엔 초등학교 졸업기념 보온. 도시락이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죠. 사람들은 그걸 하나하나 바라보며 조용히 웃기도 하고 어떤 이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가족 단체방에 보내며 이런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엄마, 이거 기억나세요? 헤럴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추억이고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브리짓이라는 백인 할머니가 가게 한쪽에서 오래된 향수병을 들고 눈을 감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묻자 브리짓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향 내가 20살 때 서울에서 맡았던 그 냄새예요. 그때 춤을 추러 갔었는데 이 냄새가 나니까 그날이 다시 떠오르네요. 헤럴드는 아무 말 없이 잠시 함께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말없이 추억을 공유한 그 순간이 어쩌면 마켓 8이 가장 박물관다웠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깥 세상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관세 유예 기간은 이제 절반이 지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었죠. 도매상들과 연락은 계속 끊겼고 배송 일정도 불확실했습니다. 헤럴드는 언젠가 이 아름다운 흐름이 멈출 수 있다는 불안함을 매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정된 재고를 더욱 정성스럽게 진열하고 손님들의 사연을 더 자세히 기록했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가격표만 붙어 있던 상품들에도 이제는 긴 이야기와 사진이 함께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크림은 햇볕 알레르기를 앓는 10살 소녀에게 꼭 필요한 제품입니다. 이 김은 요시다 셰프가 만든 유부 초밥의 비밀 재료입니다. 어느 날 한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가게 이야기를 뉴스로 다뤄도 되겠냐고 물었어요. 헤럴드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방송 후 마켓 8은 전국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본 시청자들 중 몇몇은 직접 차를 몰고 찾아왔고 어떤 이들은 편지를 보내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당신 덕분에 한국이란 나라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헤럴드는 진열대를 정리하다 문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LA 거리를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고 가게 앞에는 여전히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가게는 은퇴가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었구나. 가게 문 옆에 적혀있는 문구를 그는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손질했습니다. 마켓 8 한국 삶의 박물관. 그 문구는 이제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 모두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럴드와 마켓 8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 잡은 한국의 순간이 떠오르진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에게도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고 특별한 물건이나 이야기가 있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한국의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국의 기억이나 마켓 8에서 발견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의 사연이 소개될지도 모르니까요. 이곳 한국 삶의 박물관에서 다시 만나요.